안녕하세요. 티키타카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친정 팬들의 응원을 뒤로하고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선택한 선수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라이벌과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피치에서는 물론 경기장 밖에서도 욕설이 난무할 정도로 승리에 대한 열망이 격해지는데요. 라이벌에게만은 죽어도 지지 말자라는 감정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죠. 팬들의 반감이 이렇게나 크다는 것을 알고도 라이벌 팀으로의 이적을 선택하는 것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선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요. 과연 선수들은 어떤 이유로 라이벌 팀 이적을 선택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8 프랑스 월드컵 아르헨티나와의 16강전에서 누구보다 빠른 스피드로 역전골을 넣으면서 원더보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마이클 오원은 클럽에서의 활약도 뛰어나 데뷔 2년차인 97-98 시즌 무려 18세의 나이로 득점왕을 차지해 발롱도르 피파 올해의 선수에서 4위까지 올랐습니다. 0001 시즌에는 46경기 24골을 기록해 트래블까진 아니지만 팀의 3관왕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챔스 우승을 원했던 오원은 팀에 이적을 요청했고 결국 리버풀은 800만 유로라는 헐값에 팀의 에이스를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안 될 놈은 역시 안 되는 걸까요? 오원이 나가자마자 04-05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리버풀이 해버렸는데요. 당시 레알 마드리드에서 교체 멤버로 전락한 오원이었기에 더욱 뼈아픈 선택이 되었죠. 이후 뉴캐슬로 이적해 주전으로 4시즌간 활약했지만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는 못했고 08-09 시즌 뉴캐슬이 강등당하자 자유계약 신분이 된 오원은 친정팀 리버풀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선택했는데요. 얼마 전까지 뉴캐슬 신분으로 안필드에 왔을 때 오원에게 박수를 보내주던 리버풀 팬들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날린 것은 물론 1011 시즌 리그 우승 후 인터뷰에서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겨 리버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1998년 아스날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애슐리 콜은 커리어 초반에는 크리스탈 팰리스 임대를 통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당시 아스날 주전 풀백인 시우비뉴가 부상으로 스쿼드에서 이탈하자 애슐리 콜을 급하게 복귀시켰는데요. 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주전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애슐리 콜이 주전으로 뛰면서 아스날은 영광의 시대를 보냈는데요. 아스날의 스쿼드는 대부분 다른 나라 선수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국 출신으로 클럽의 유스를 차근차근 거쳤고 실력까지 월드클래스였기에 팬들의 애정은 각별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주급 인상 문제로 클럽과 불화를 겪어 2006년 8월 런던 라이벌인 첼시로 이적을 선택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첼시와 불법 접촉한 사실이 밝혀져 아스날 팬들의 민심을 들끓게 만들었고 이후 자서전에서 아스날을 향해 독서를 날려 친정팀과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첼시에서는 존 테리, 카르발리오와 함께 2000년대 첼시 걸레 수비의 이미지에 일조하긴 했지만 아스날에서는 돈만 밝히는 선수로 기억될 뿐입니다. 마리오 괴체는 8살의 도르트문트 유소년에 입단해 꾸준히 성장하며 클럽 최고의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도르트문트 감독이었던 클롭의 눈에 들어 서서히 주전으로 기용되었죠. 등번호도 31번에서 10번으로 바뀐 것은 물론 재정이 넉넉치 않은 도르트문트였지만 팀 내 최고 수준의 주급으로 동나이 때 유망주와는 다른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시즌이 진행되는 도중에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보도되며 도르트문트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당시 챔피언스리그 4강을 앞두고 있었기에 라커룸 분위기가 개판이 된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레알과의 4강에서는 어떻게든 승리를 했지만 결승전 상대는 다름 아닌 바이에른 뮌헨. 괴체 더비까지 더해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하며 챔스 트로피도 괴체 이적도 모두 바이언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2시즌 만에 다시 도르트문트로 복귀해 챔스 트로피는 몰라도 괴체 이적에 관해서는 양쪽 다 뒤통수를 맞는 우픈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다 본인 페이스북 커버를 도르트문트 시절 사진으로 바꿨는데 그게 또 하필 뮌헨에게 골 넣고 환호하는 사진임을 보고 양쪽 팬들 모두에게 야, 뒤통수 어디 안 가네 라며 까였습니다. 뮌헨과 도르트문트에게 뒤통수를 친 선수를 공격 쪽에 마리오 괴체를 꼽자면 수비 쪽에서는 훈멜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이 선수는 원래 바이에른 뮌헨 유스 출신으로 성인 무대 데뷔도 바이언에서 시작했지만 적은 출전 시간에 불만을 가져 도르트문트로 이적하게 됐는데요. 훈멜스는 스포티치와 함께 분데스리가 최강의 센터백 라인을 구축하며 도르트문트의 2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다른 클럽에서 6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을 도르트문트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밝혀
도르트문트 팬들의 신임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2016년 구단의 이적을 요청했음이 밝혀져 팬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그래도 홈멜스만큼은 대체와 다를 거라던 팬들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팀의 주장이면서 리그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것도 미넨과 포칼 결승을 앞두고 바이언으로 이적을 요구한 홈멜스의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온갖 루머와 보도로 뒤숭숭하던 와중 32라운드 볼프스부르크전에서 홈팬들에게 야유를 받자 나에게 야유하는 사람들은 진짜 팬이 아니다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합니다. 허나 3년 뒤 그렇게 깽판을 치고 나간 도르트문트에 복귀하면서 양쪽 모두에게 근본 취급은 못 받게 되었습니다. 페예노르트에서 프로에 데뷔한 반페르시는 뛰어난 활약에도 감독과 보라로 2004년 쫓겨나듯 아스날로 이적했습니다. 다행히 아스날에서는 벵거 감독의 케어와 베르캄프, 앙리 같은 멘토들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기량을 발전시켜 나갔죠. 08-09 시즌 이후 아데바요르가 아스날을 떠나면서 에이스로 활약하기 시작했지만 유리몬 기질을 보여주며 시즌 반페르시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나올 때마다 좋은 활약으로 에이스로서 입지는 확실히 다져갔습니다. 소속팀의 충성심도 상당해 아스날에서 뛰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팀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인터뷰를 남겨 클럽에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11-12 시즌 팀의 주장으로 선임되면서 리그에서 30골을 기록하며 득점왕까지 차지해 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쿨페르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아스날은 3위에 머물렀지만 EPL 최고의 선수로 떠오른 반페르시가 있어 팬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시즌 종료 후 아스날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우승을 위해 맨유로 이적을 선택했는데요. 맨유 입단식에서 내 안의 작은 아이가 맨유라고 속삭였다 는 명언을 남겨 아스날 팬들에게 반통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스포르팅에서의 활약으로 1995년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피구는 팀의 부주장으로 활약하며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활약에 비해 주급이 낮다고 생각해 재계약을 원했지만 바르셀로나 보드지는 피구가 장기 계약에 묶여 있어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죠. 피구의 에이전트는 유로 2000이 끝난 후 재계약을 위한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추진하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당시 레알의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페레즈는 이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100만 달러를 줄 테니 내가 당선되면 레알로 이적해달라 는 계약을 은밀히 제안했고, 낙선되더라도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피구는 이적할 뜻이 없었음에도 좋다고 받아들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낮았기에 가능했던 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페레즈는 피구의 이적을 이용해 회장으로 당선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피구는 당황했고 이적을 거절할 시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했는데요. 피구는 바르셀로나 측에 내 위약금을 대신 내주면 잔류하겠다 는 명언을 남기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1989년 토트넘에 입단한 후 92년 1군에 콜업되면서 프로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9년 동안 활약하면서 팀의 상징적인 선수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캠벨 역시 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유명했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붙박이 주전일 정도로 기량 또한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캠벨의 주급이 팀 내에서도 높은 편이 아니었던 데다 구단의 리더가 다니엘 레비로 넘어가던 과도기였던 탓에 보드진에서도 재계약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죠. 그 사이 캠벨의 계약 만료가 다가왔고 많은 클럽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FC 바르셀로나와 인터밀란에서도 오퍼를 받아 우승을 위해 해외로 이적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선택은 토트넘 최대의 라이벌인 아스날이었습니다. 성골 유스 출신, 팀의 주장, 최대 라이벌팀 이적, 자유계약이라는 통수 이적계의 4관왕을 차지하며 역대 최악의 이적으로 회자되는데요. 이적 발표 전 나는 토트넘의 영원한 주장이다. 내가 아스날로 이적하는 일은 없다 라는 언론 플레이를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토트넘 팬들에게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될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벌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높은 주급이나 우승 등 다양한 이유로 이적했겠지만 어찌됐건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선수들도 이적했을 때 친정팀 팬들의 비난을 예상하고도 선택한 것이니 경기장에서의 욕설과 비난은 피할 수 없겠지만 이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을 보면 멘탈 하나는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다루지 않은 선수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